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제 9강까지 연장 강의까지 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뭐 뜨거운 성원 덕분에 연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박한샘 스페셜, 그래서 연장 강의, 원래 8강이 끝나야 되는데 오늘 9강인데요. 좀 제목을 그래서 좀 세게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쉽게 100억 부자가 되는 법, 주식과 그리고 현재 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방법은 가장 실현 가능한가요? 공매도 세력을 분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실현 가능하고 분석해서 발굴하고 추정하는 것, 여기 다 분석으로 오늘 보겠습니다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셔서 노후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1,000만 원으로 1억 만드는 게 사실은 1억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00만 원이 5천만 원 만드는 데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람 아주 막 진짜 진땀을 빼게 만들죠. 그 다음부터는 의외로 조금 쉽습니다. 1,000만 원에서 제가 이제 23년 전이었는데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좀 커지잖아요. 10억도 되고 이제 20억도 되고 요즘 아파트 한 채 강남 같은 경우 30억, 40억씩 하니까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웬만한 꼬마 빌딩 같은 거 강남 한복판만 아니라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2억 5천 정도씩 나와요. 세금 다 떼고. 그러면 노후 준비가 사실 어느 정도 끝난 건데 문제는 이제 그 단계로 건너가면서 이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2, 30억 정도 혹은 10억이 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100억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실제 매매를 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시가총액 작은 거라든가 혹은 샀다 팔았다 할 때도 자기가 많이 사게 되고 많이 팔게 되고, 자, 그때 방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해보시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거, 여러분들 시간도 절약하고 노력도 절약하고 그리고 방향도 정확하고 공매도 세력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동안 해온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대변곡 출발점, 그렇죠? 정배열로 시작되는 점, 그 다음에 대변곡 끝나는 점, 역배열이 시작되는 점, 61선을 중심으로 녹색선을 중심으로 한 번도 안 깨졌다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죠. 깨지기 시작했을 때 장대음봉으로 깨졌을 때 뭐가 나와요? 그렇죠. 그 앞에 2달이나 3달이나 혹은 한 달 사이에 어떤 게 나옵니까?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신호가 나왔으면 몇 개월 만에 나왔잖아요. 역배열이. 그럼 뭐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높은 주가나 선상에서 RSI 보조지표상에서 과매수 이후 데드크로스가 있었는지, 뒤에는 모르지만 앞에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뒤에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앞에 건 알 수 있잖아. 과매도 이후에 골든크로스가 있었는지 확인한다고 그랬죠. 과매수 이후에 데드크로스가 있었는지, 앞에 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뒤를 예측해 보는 건데 이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왔다, 앞에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동안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마찬가지 15만 원의 매도 7만 5천 원 매수 50% 수익이 난 거네요. 카카오 다시 좀 확단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매도 나오기 전에 과매도 이후에 데드크로스가 있었는지, 9월이니까 7월 2개월 전에 있었던 신호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 웬만한 저런 종목들은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지금 보신 것처럼 그동안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했던 것처럼 저런 신호가 나오는데 주식은 사실은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근데 큰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아까 말했던 100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꾸준하게 사는 겁니다. 떨어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대신에 10배 났는데 사고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좋은 주식을 모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꾸준하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꾸준하게 매수할 자금력이 어느 상태가 됩니다. 소진돼 버리거든요. 알지만 그래서 실행을 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러다가 최근처럼 뭐 코로나가 왔다든가 아니면 미국 금리를 갑자기 올리는 금융정책의 변화로 말미암아 3,000포인트에서부터 2,300까지 떨어진다든가 3,300부터 떨어졌죠. 삼성전자는 96,000원에서부터 그래서 2,300까지 떨어져서 1,000포인트 떨어져가면서 지수가 30% 종합이 까지고 대형 종목이 하면 40, 50%씩 날아간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이미 나는 주식이 다 물려 있어. 내 주식이 1억짜리가 8천만 원이 됐는데 어떻게 하락할 때 더 살 수가 있느냐 그 얘기죠. 살 돈이 없잖아요 사실. 자, 그래서 가장 꾸준하게 사는 건 맞는 거는 알겠는데 안 팔고 버티면 되는 거. 문제는 그걸 살 자금력이 문제입니다. 알지만 사람들이 안 돼요. 실천이. 왜 그러느냐. 월급을 뭐 의사분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꾸준하게 어떤 돈이 들어온다. 건물주라고 해서 월 2, 3천씩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그게 되는데 사업체가 있다든가. 보통 주식의 대부분의 자산이 투자되어 있고 미래 기대 주식이 다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실행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실현 가능한 금액 내에서 어떤 거냐? 30억 미만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럼 어떻게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느냐. 왜 그리고 30억이냐.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금 금리가 뭐 1%였습니다만 작년만 해도 지금은 3%, 4%까지 특판 예금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 은행인데도 요즘 같은 경우 평균 예금도 3% 주죠. 많이 주면 4% 주는 데 있어요. 특판으로 1인 한도 100억 한도로. 자, 그러면 4% 받으면 30억 갖다가 집어넣으면 얼마 줍니까? 1억 2천만 원 주죠. 월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4% 받으면 30억 갖다가. 자, 그러면 여기서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내 손에 떨어지는 것은 뭐 종합소득세라고 계산해 본다면 8천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월 700이죠. 여기서 들어오는 돈 갖다가 떨어진 거 갖다가 계속 매려서 산다. 특정 종목을 충분합니다. 그러면 30억 넘어가면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30억 넘어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돼요. 근데 30억 미만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떨어지는 상품. 어디서 돈이 계속 나올 데가 없어요. 은행처럼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예금 해약하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3억짜리씩 10개 들어놓고 월별로 그때마다 해약해서 일정 부분씩 투입하면 되는 거 이자 나온 만큼만.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나는 5억밖에 없다. 2억밖에 없다. 3천만 원밖에 없다. 앞으로 그런데 계속 나가야 돼. 떨어지는 쪽에서 베팅할 여력이 없어. 그렇잖아요. 알지만 여러분 못 하잖아요. 좋은 주식을, 우량한 주식을 팔지 말고 계속 사 모으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식 펀드로 처럼 들으면 그 주식이 올라간다더라. 아는데 거기서 먹고 살아야 돼. 안 되는 거죠. 주가는 더 떨어져. 1억짜리가 5천 되고 7천 되고 근데 어떻게 그걸 더 삽니까? 일반인은 거의 대부분 팔죠. 그리고 내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죠. 마치 막 시장이 오늘이라도 당장 전쟁 날 것처럼 오늘이라도 당장 금리 폭등 나와서 앞으로 더 빠질 것처럼 이런 공포감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팔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걸 실천해야 될지 그동안 1강부터 8강 배운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떤 매매 신호에 의해서 신호를 잡고 하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 강의를 통해서 실천적인 방안을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식으로 부자 되는 지름길 세부적인 실천 방안이에요. 실천 방안, 실행 방안. 공매도 말고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모으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주식은 너무 장기 투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지금 주식을 한 지 23년 됐습니다.
정확하게 22년 되신 분도 있고요. 만난 지 증권회사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생활하셔가면서 만난 지 한 13년 정도 되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PB센터에 있을 때 10년간 만났던 분들하고 최근 제가 이쪽 지금처럼 이렇게 전문가 생활을 해가면서 만난 지 한 12, 13년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만났던 분들이 계신데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만나서 자문사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그때 한 20명 정도가 지방에서 놀러 오시고 한나절 토요일 날 만났는데 제가 한번 그런 모임을 20명씩 순차적으로 갖는다니까 올라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 중에서 지금 한 5분 정도가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당시에 재산이 있었느냐? 주식 많이 하면 3억 하면 많이 하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지금에야 이렇게 올라서 그렇지. 대부분 뭐 집 갖고 있으신 상태에서 이제 연령대나 50대에서 60대 사이 그분들이 3억에서 5억 정도 갖고 운영하고 계셨었는데요. 그 사이에 바이오 종목이라든가 2차주, 특히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분들이 일단 돈을 여유 있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3억대에서 15억, 20억 이런 단계로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저한테 이렇게 뭐 구체적인 걸 물어보지 않고 큰 줄기만 물어보셔가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항상 하는 것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올라가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 쪽에서도 내가 방어를 할 건가.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떨어지는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매도라든가 코덱스 인버스라든가 코스피 선물이나 개별 주식 선물이나 옵션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데 저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가능한 게 이제 인버스하고 공매도죠. 자, 근데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신용 공개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버스나 주식 선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개별 주식 선물. 자, 오늘은 이 공매도 세력을 추적함으로써 인버스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지난번에 어느 정도 그분 개념이 뭐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딱 2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개념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한번 지난주에 강의한 거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거죠. 삼성 주식 선물, 삼성전자 주식 선물 83,000원이었다. 그래갖고 한 계약에 주식 10주에 해당된다. 손익 계산하는 것까지 이렇게 착착착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선물 종목을 선정할 때 아무 종목이나 되고 그냥 막 매도하느냐. 내가 보기에 떨어질 것 같아. 아닙니다. 첫 번째, 종목을 골라내는 거. 주식도 올라갈 주식을 골라내잖아요. 떨어질 주식도 골라내는 게 우리가 역배열되는 신호. 그렇죠? 대역전. 역배열되는 신호. 골라내고 그 앞에 RSI 신호가 있었던 거 골라내고 이 2개가 조합이 됐을 때 그 종목을 매도 신호를 때리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거는 이제 신호예요. 예비 종목을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 5개면 5개, 20개면 20개 이렇게 딱 갖고 있다가 그런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그리고 나서 그런 신호가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RSI 신호가 나와서 쭉 보고 있다가 이거 역배열로 가는 방향인데 갈수록 좁아지고 그럼 내가 하면 장대 음봉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떨어지는 쪽으로 나도 베팅해야 되겠다. 내 주식도 방어하고 시장 방어해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흥적으로 하느냐?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공매도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매도를 개인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 선물 매도를 한다거나 인버스를 하는 건데 인버스는 시장에 대한 거고 주식 선물 매도는 종목에 대한 겁니다. 시장에 대한 거는 제가 뭐 얘기 안 해도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으실 것 같고요. 주식 선물 시장이 10% 떨어지진 않잖아요. 하루에. 일주일에 종합주가지수가 10% 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식 선물은 어때요? 종합은 1, 2% 빠져도 10% 떨어지는 거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75개의 주식 선물 종목이 있어요. 거래소에서 한 140개, 코스닥에 한 30개 정도. 그래서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그냥 임의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공매도 세력들을 잘 보면 평생 써먹는 겁니다. 우리 이 방송이 무료 방송이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나 주식 한 3년 했다, 5년 했다, 10년 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한 번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보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 전문 용어로 찍고받고만 하다가 끝나고, 혹은 주식을 하는데도 장기 투자를 해갖고 삼성전자 8만 원에도 사고 7만 8천 원에도 사고 7만 5천 원에 사고 7만 원에도 사고, 그러다 7만 전자 깨졌다고 하고 악소리 나고, 6만 8천 원에 사고 6만 5천 원에 샀다고 6만 5천 원 깨졌다고 악소리 나고, 6만 원 깨졌을 때 다 아주 그냥 대한민국 온 뉴스에 다 도배돼가지고 공매도 세력 타도하자. 그렇지만 이 공매도 세력 타도하자 요 생각만 할 줄 알았지. 떨어질 때 나도 그럼 돈을 벌어서 삼성전자를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생각은 못 하는 거죠. 이미 이제 씨가 마른 거야, 돈은. 6만 원에서. 5만 5천 원이라도 깨졌을 판이면 다 죽을 판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혼자 돈을 벌어서 삼성전자를 더 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만 원을 가든 4만 원을 가든 계속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삼성전자가 딱 한 번만 올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계속 돈이 생기잖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고 관건이죠. 제가 그것을 뭐 이것저것 설명하지 않고 딱 그냥 하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하다 보면요, 화사한 세월 보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내가 재테크를 위해 내 노후를 준비하고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쪼는 맛에 주식하는 분이 있어요. 사는 거. 절대 하지 마시라 그 얘기. 시간을 절약해드리는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 투자 좋습니다. 삼성전자 계속 사는 거. 문제는 8만 원에서 겨우 6만 원 왔는데 벌써 다 뒤쳐갖고 다 나가 떨어져요. 뭐 10년을 샀습니까? 5년을 샀습니까? 겨우 1년 샀습니다. 1년. 그리고 나서 지금 나 죽겠다. 겨우 30% 빠졌는데. 그리고 장기 투자한다. 꾸준하게 산다. 적립식 펀드다. 적금처럼 든다. 실천이 어렵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끊임없이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사업체가 없더라도 어디에서 떨어지는 쪽에서 돈이 들어오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노력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종목들을 찾을 때. 공매도 세력을 잘 보세요. 공매도 세력은 보통 승률이 90%입니다. 헤지펀드라든가 이런 애들이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걸 연구를 해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분석하느냐?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HTS는 여러분들이 단돈 10,000원만 집어넣어도 HTS가 열립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한 증권사에서 계좌도 10개도 만들고 20개도 만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있는 26개 증권사 모든 계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30개가 넘어요. 왜 30개가 넘느냐? 대신증권도 글로벌 사이보스라는 게 있고 은행에서 드는 크레용이 있어요. 비대면 수수료세 한 거.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 예전에는 다 만들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HTS에 보면 현재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가를 탁 누르면 위에 보면 공매도, 신용 이런 것들의 비율이 있어요. 공매도 하나 딱 누르면 여기 이렇게 이제 종목별 공매도가 뚝 뜹니다. 그거 누르지 마시고요. 그 공매도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에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 그럼 공매도 순위라고 있습니다. 공매도 순위를 누르면 여기 이제 거래소냐 코스닥이냐를 선택해요. 자, 그리고 거기서 공매도 금액이냐 수량이냐를 선택하는데 그냥 자동으로 놓으면 거래소 플러스 코스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거래소로 그냥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공매도 수량, 그리고 최근일. 저 같은 경우는 8월 16일 거, 어제 거죠. 데이터 하나만 갖고 나왔습니다. 내가 뭐 여기서 5일치를 주고 싶다, 한 달치를 주고 싶다, 두 달치를 주고 싶다, 1년치를 주고 싶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매도를 장기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회수하는 겁니다. 즉 짧고 강하게. 자, 따라서 시장 리스크가 있을 때만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의 특정 종목에 한해서.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8월 16일 날 공매도를 가장 많이 때린 놈들을 거래소에서 한번 보여줘 봐라, 종목을. 1등이 누구예요? H&M. 2등 포스코 인터내셔널, 3등 대한전선, KB금융, 현대로템, 카카오뱅크, 하나솔루션, SK하이닉스, 대한항공, 삼성전자, 페노션, 후성, 두산피오스, 카카오. 만약에 이걸 금액으로 한다면 맨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삼성바이오로스 맨날 그 종목 10개 종목에서 계속 돌립니다. 가끔 한두 개 종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게 좋으냐. 버튼 하나만 돌리면 금액으로도 나오고 수량으로도 나와요. 자, 어제는 누가 많이 빠졌습니까? H&M,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한전선, KB금융, 현대로템, 카카오뱅크, 하나솔루션. 오늘 이 주식들이 올라갔어요? 빠졌어요? 올라가다 다 윗꼬리 달았죠. 그렇죠? 네. 얘들 빼고. 공매도 세력들이 그러니까 힘이 사실 주도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추세는 계속 만들지 못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어떤 힘이, 임팩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압축해서 쏘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하고 일반 이하고 달라요. 왜냐, 보통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애들은 헤지 펀드들입니다. 헤지 펀드들인데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이제 잘하는 애들 중에서 헤지 펀드를 해요. 그리고 그 헤지 펀드를 할 때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항상 돈을 버는 공격적인 돈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든가 주식 매수하듯이 공매도를 더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당연히 돈을 벌겠다는 의욕이 일반 주식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군인으로 따지면은 특전사나 UDT나 특수 임무를 갖고 하듯이 아주 집중적이고 그리고 또 연계하는 프로 합성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H&M을 때렸네요. 자, 잠깐 볼까요? 거래량이 어제 370만 주. 근데 공매도량이 110만 주, 112만 주, 평균 매매 단가가 23,872원.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전체 거래량이 370만 주인데 공매도가 일으킨 순수한 공매도 비중, 매도죠? 112만 주, 30%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이런 거 말고 하루에 거래량이 10,000주야. 개별 잡주인데. 근데 내가 10,000원짜리인데 2,000만 원치 샀어. 10,000주 중에 거래량 2,000주를 나 혼자 일으킨 거예요. 현재가에서 안 올리고 살 수 있어요? 확 올라가죠. 문제는 팔 때 더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공매도가 어제 거래량이 370만 주인데 혼자 110만 주를 때렸어요. 30%를. 갑자기 얘가 폭등 나오면 얘가 다시 30% 거래량에 사야 되는데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러면 폭등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예요. 수량으로 보면. 근데 수량뿐만 아니라 비중으로도 보면 압도적입니다. 보통 수량이 많아도 비중은 7%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2%, KB금융 15%, 카카오뱅크 16%. 공매도 굉장히 세게 때렸네요. 자,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어제 공매도 때린 종목이 한 370개 정도 됩니다. 거래소 900개 종목 중에서 3분의 1이 공매도가 나왔더라고요. 한 주부터 해서. 근데 그것을 제가 수량이 아니라 매매 비중. 수량으로는 아까 H&M이 가장 많고요. 금액으로 보면 보통 삼성전자나 대형 종목이 많고, 그런데 거래된 거에 차지하는 비중. 100만 주면 30만 주가 공매도가 매도가를 일으켰는지. 자, 그래서 비중으로 한번 순서를 세워봤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1등이 누굽니까? 31.42%. 거래가 13만 주가 됐는데 어제 공매도량 혼자 4만 1,000주를 때렸어요. 이 주식 올라갈까요? 올라갔다가도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크래프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가 10만 6천 주인데 공매도 혼자 3만 3천 주 때렸어요. 메리츠 금융주죠. 금융주는 원래 항상 공매도가 많습니다. 조금 올라와도 많고 떨어져도 많고. 왜 그러느냐? 풍부해요, 주로 금융주들은.
그리고 자기들이 잘 알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HMM이에요. 수량으로는 압도적으로 많지만 전체 거래량 대비 30%. 그 다음 대웅 26,000주인데 8,000주가 공매도입니다. 하한가로 맘만 먹으면 하한가로 밀 수 있겠죠. 금호타이어, 메리츠 증권 26%, 한진칼 25%. 일단 이 정도만 이렇게 딱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공매도 때리는 종목이 나쁜 종목이냐? 아닙니다. 원래 좋은 종목 공매도 때려요. 여러분 같으면 주가가 한참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 쫓아가면서 때리겠습니까? 시장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좋은 종목이니까 높은 가격에 공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단기 반등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고 공매도가 하루에 때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1,000만 주 때릴 거 100만 주 때리고 지켜보고 50만 주 때리고 지켜보고 구간 매집을 합니다. 구간 매도를 합니다. 주로 공매도는. 실제 그런지 아닌지 한번 잠시 뒤에 보실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야, 이번 주에는 나는 5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근데 주식은 이미 시장은 2,500포인트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갈 종목들은 이미 다 올라간 것 같고 일부 종목들은 하이닉스 올라가면서 빠지고 있어. 그래도 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나는 벌어야 돼. 근데 딱 보니까 주식으로 보기에는 일정 부분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갔다가도 손절하고 나오고 들어갔다가도 손절 안 하고 장이 좀 이상해. 다른 데처럼 1, 2%씩 먹여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조가 바뀌었구나 약간은. 그래가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누구를 때려서 내가 이번 주에 500만 원을 벌어야 되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후보 종목군을 고르는 겁니다. 약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눈에 가장 들어오는 게 HMM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HMM을 그래서 샘플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HMM을 보니까 공매도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공매도가 때렸는데 거꾸로 주가가 폭등 계속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매도가 뭐 절반을 때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나머지 절반을 100만 주 때리고 뒤에 100만 주 때렸는데 주가가 이렇게 쫙 빠져가면서 평균 단가 아래로 전부 다 수익이 나는 구조로 나온다든가 공매도가 여기서 쭉 올라올 때 90% 때려놨는데 그 다음부터 10%만 때려도 쭉 빠진다든가 즉 공매도가 어떤 미리 때려놓고 주가가 올라왔을 때 수익이 나든 아니면 여기서 3분의 1을 때려놓고 뒤에서 절반 때리고 나머지 총 200만 주 때렸으면 50만 주 때리고 100만 주 때리고 50만 주 때려가지고 평균 단가 아래로 내려와서 다 수익 구간으로 진입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모든 주식은 그 데이터를 빨리 추출하고 할 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그렇게 내가 추출할 줄 알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원래는 때려야 되는데 손이 안 나가 무서워서. 안 나가요 원래. 매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과감하게 때려버리는 겁니다. 시그널이 나온다든가 내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근데 보니까 HMM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35,500원에서 그렇죠? 역배열로 딱 진입할 때 최근에 2022년도 6월달 6월 초 역배열로 딱 진입할 때 21선 깨고 여기에서부터 31,000원 전후에서부터 23,000원까지 깨져가면서 여기는 이제 22,000원, 23,000원, 2,000원대입니다. 깨져가면서 20%가 폭락 나옵니다. 33,000원, 3만 원대에서 3만 원, 정확히 35,500원에서부터 여기까지 깨져가면서 23,000원 깨져가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7,000원이 빠지죠. 그래서 20% 넘게 살짝 깨져가면서 노란색으로 제가 친 부분 한 열흘 만에 20% 빠져요. 종합주가지수는 이렇게 안 빠지죠. 자, 그러면 20% 빠졌으면은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굴렸다. 그러면 20% 빠졌으니까 실제 20% 빠졌지만 수익은 한 4천만 원 법니다. 20% 빠진데 왜 4천만 원 버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레버리지. 공매도는 거의 대부분 주식 선물은 그걸 일으켜요. 한 계약당 10주니까.
1,000만 원이면은 한 4천만 원, 3천만 원어치를 매도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억이지만 내 돈 1,000만 원 써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주식 선물은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가 이렇게 2천만 원이면 사실 거의 1억 원어치 매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순매도 포지션을 1억 1,000만 원 포지션 잡았다 떨어지는 쪽으로 그러면 실제 주식으로 공매도 금액으로 따지면 4천만 원, 3천만 원 때린 겁니다. 4천만 원 때린 걸로 봤을 때 20%면 800만 원 먹은 거예요. 자, 보통 그래요. 그래서 순간 떨어졌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걸 모릅니다. 실제 그런 방식을 써보지 않은 분은. 근데 써보신 분들은 당연히 내 돈 1,000만 원 투자해갖고 그렇게 레버리지를 순간 일으키고 먹고 잘라가면서 나온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 선물 하는 거예요. 공매도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은 그런데 뭡니까? 공매도를 못하니까 주식 선물을 통해서 공매도 세력을 지금 추적하는 겁니다. 종목을 어떤 식으로 내가 주식 선물을 때릴 것인가. 카피하는 거죠.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방금 똑같은 구간입니다. 점선으로 했죠. 그거를 우위 쪽을 이렇게 제가 확대 본 거예요. 빨간색은 공매도 수량입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31,000원에서부터 31,000원에서부터 뭐 23,000원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6월 한 5일에서부터 20일 사이에 공매도 수량은 어때요? 확 올라갔죠. 앞에 부분에서 이미 그런데 왕창 때려놨죠. 그렇죠? 35,000원, 6,000원일 때 왕창 때려놨어요. 공매도 세력이. 그리고 나서 3개월 있을 때 주가가 올라올 때 주가가 떨어질 때 더 추격하지 않습니다. 앞에 때리는 것보다는 좀 덜 때려요. 보니까. 그러면서 좀 올라올 때 살살살살 평상시 때리던 게 3분의 1 정도 때리다가 이제 가속도가 붙습니다. 다시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니까 과감하게 때려버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때린 것이 완전히 다 수익 구간으로 진입하죠. 그때 추가적으로 더 세게 때립니다. 바닥일지라도 장대 음봉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주가가 빠질 때는 어때요? 더 세게 때리나요? 이제 감소하죠. 반등 나와도 감소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요 며칠 사이 또 왕창 때리네요. 어제하고 그 전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때린 거네. 그렇죠? 23,000원. 이 정도 선상에서 4,000원. 자, 공매도 세력을 미리 따려놓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과감하게 공매도를 더 추격 매도합니다. 공매도가 때릴수록 주가는 떨어지는 쪽으로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작동하죠. 그렇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미 주가가 급등 나올 때 살짝 밀릴 때 이 고점에서 왕창 때려난 거 보세요. 이 구간에서. 보이시나요? 공매도 왕창 때린 구간. 이 구간을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서부터 때리기 시작해서 뒤에서 또 이만큼 또 때리죠. 자, 이 아래로 그럼 평균 매도 가격이 여기인데 35,500원이네요. 35,5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또 과감하게 때리죠. 왜? 돈을 벌었으니까 더 세게 때려보는 겁니다. 벌었으니까 자신감 있게. 수익이 살살살 10% 20% 샀는데 수익권이야. 과감하게 사죠. 일단. 똑같은 거예요. 주가가 바닥이었다면. 근데 주가 상투잖아요. 일단 최근에. 공매도 세력의 힘을 공매도와 주가의 연관성을 저렇게 느껴지셨죠? 자,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방금 HMM인데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공매도 물량이 30% 16일 날 300만 주 거래됐는데 거래량이 370만 주인데 개인 투자자 공매도 물량이 112만 8천 주, 즉 30%가 공매도 비중이었다는 것을 아까 확인했죠. 똑같은 데이터인데 거기서 그러면 이때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은 그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개인은 118만 주를 샀네요. 기관은 30만 주를 팔았네요. 외국인은 89만 주를 팔았네요. 자, 그런데 공매도가 112만 8천 주니까 외국인이 90만 주고 기관이 30만 주고 둘이 합치면은 120만 주 정도 되고 개인이 118만 주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은 30만 주 매도, 89만 주 매도인데 전부 다 뭘로 매도한 거예요? 공매도로 매도한 거예요. 공매도 세력을 뭐 한 거예요? 분석한 겁니다. 누구를? HMM을.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이게 보이시죠, 이제. 근데 이게 대한민국은 무료예요.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주식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이거 한 달에 2,000달러 냈어야 돼요. 찰스 수왑이라고 사이버 2000년도에 이제 사이버 증권을 했을 때 미국 주식 그때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는 찰스 수왑으로 보면 이런 데이터 보려면 한 달에 2,000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200만 원. 지금은 한 200달러 정도 내겠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한국은 어때요? 무료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럼 증권회사 계좌에 뭐 10만 원 미만이면 통폐합 시킨다든가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개 보고 싶어도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증권회사 계좌를 터요. 10,000원 집어넣습니다. 10,000원 넣어요. 미래세 10,000원, 키움증권 10,000원, 대신증권 10,000원, 신한 10,000원, 삼성 10,000원. 그 5개 뭐 그래봐야 5만 원밖에 안 되잖아. 10,000원짜리 집어넣고 돈만 넣으면 통폐합됩니다. 계좌가. 6개월 되면 얼마 미만이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10,000원짜리 미만인데 우량주 있잖아요. SPC 삼립이라든가 SPC 삼립은 아니겠다. 10,000원짜리 미만 중에서 안 망하는 회사들, 오랫동안 있었던 회사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건설주라든가 아니면 뭐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그런 거 하나 사놓습니다. 그러면 이 계좌가 하나가 있으면 증권사에서는 이 계좌 하나 유지하려면 한 달에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15,000원에서 2만 원 들어갑니다. 그 계좌가 하나 그냥 살아만 있어도. 그러니까 통폐합 시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은 근데 주식을 10,000원 갖고 8,000원짜리, 5,000원짜리 샀죠. 한 주를 사놨죠. 근데 주식이 살아있으니까 이 계좌를 통폐합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연말에 배당 나오지? 유상증자라도 하나 치면 유상증자 한다고 이 주식이 이 계좌가 살아있어야지. 배당락, 권리락 다 나오잖아요. 주주총회에 있지. 통보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 계좌를 단 한 주 때문에 못 죽이는 겁니다. 대신 증권사는 비용이 얼마예요? 한 달에 15,000원에서 2만 원이 나가요. 계좌 하나 살아있어요. 전산 나가지 뭐 하지. 유상증자라도 하면 전화 관리 통보 나가지 뭐 나가지. 사실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통폐합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주식이 한 주라도 살아있잖아. 계좌를 주식을 통폐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회사가 망할 때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는 평생 무료 수수료 쓰는 거고 데이터만 추출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좋은 거 가르쳐준다. 자, 실제 매매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물론 난 돈이 많다. 뭐 1,000만 원씩 1억씩 넣어놓고 하셔도 되지만 이제 제 예전에 지금은 이렇게 안 합니다. 예전에 돈이 없었을 때 그때는 자료는 봐야 되겠는데 통폐합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실제 안 해본 사람이 이거 몰라요. 하셔요. 젊은 분들 해보세요. 자, 그럼 공매도 HMM인데 어떻습니까? 370만 주인데 112만 주가 공매도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89만 주, 기관이 31만 주, 개인은 111만 8천 주 샀는데 그러면 외국인 기관은 전부 다 자기 돈으로 때린 겁니까? 주식 빌려와서 공매도로 때린 겁니까? 다 공매도로 때린 거죠. 조만간에 이런 주식은 기회가 와야 하나요? 자, 공매도 비중이 외국인 매도 비중에 기관 외국인 매도 비중에 거의 100%가 카피됩니다. 거기다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매도의 3분의 1, 120만 주의 중에서 43만 주는 프로그램으로 때린 거야. 공매도인데 프로그램으로 때렸습니다. 야, 지저분하다. 그렇죠? 공매도는 남의 주식 빌려와서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프로그램으로 때린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 돈 내고 주식을 사는 사람, 내 돈 내 사는 사람들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런 주식이 또 종합이 살짝 밀릴 때는 또 거꾸로 살짝 올라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차피 때려 죽일 거 들었다가 매치게 하는 겁니다. 들었다가 매치게 해야 더 충격이 크죠. 여러분도 혹시 씨름이나 유도해 보신 분 아실 겁니다. 힘이 팽팽하면요. 들었다 매치게 안 돼요. 어린애 같은 초등학생하고 대학생이다. 들었다가 그냥 패딩이 차버리는 거죠. 그렇죠? 힘의 압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어차피 때려먹을 거 지수가 살짝 밀 때는 거꾸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지수 시장 올라올 때 확 때려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했는데 더군다나 프로그램 매도를 때려버려요. 조만간에 이런 거 장대 음봉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잘 준비하고 계셨다가 한번 해먹는 겁니다. 5% 먹으면 된다. 근데 주식 선물은 5%면 주식으로는 거의 20% 수익률이 나와요. 승수 효과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든 증권사에 있는 잘 정리되어 있는 공매도 종목 리스트를 뽑는다. 기간별로 저는 하루를 보였지만 그래서 종목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작성이라 했지만 컴퓨터로 쭉 뽑는 거죠. 엑셀로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중에서 순매도 비율을 산정한다. 아까 보셨지만 20%만 순매도가 나와도 굉장한 건데 30% 나온 것들이 요즘 한국에 허다합니다. 비정상 시장이죠. 자, 그래서 20% 이상을 파악한다.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의 물량 저항대. 아까 보셨지만 앞에서 때려놓은 거 있죠. 38,000원, 35,000원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때려야 될지 역별이 났는데 61선이 깨졌잖아요. 그럼 나도 추격 매도해갖고 돈을 벌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판단이 안 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이 자리에서 깨졌을까? 못 올라가고. 공매도 때릴 물량이 많잖아. 평균 매도 단가가 여기잖아. 32,000원. 그렇죠? 장대 음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로 너 가라. 내가 200만 주, 300만 주 때렸다. 1000만 주 때렸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밀어버린다는 얘기는 단순히 수급만 미는 게 아니라 악재도 내보내요. 자기네들이. 뭐 그럴싸한 뉴스를 내보낸다든가 혹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에서 어떤 뭐가 나온다든가. 그리고 나서 평균 단가로 나서 수익 구조로 이제 평균 단가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32,000원 아래로. 다 수익이지 않습니까? 이제 35,000원, 3,000원 이상이 다 때렸으니까. 수익 구간으로 내려오면 과감하게 다시 공격을 진행합니다. 멈췄던 공매도가 또 공격을 하죠. 근데 역별 구간으로 이미 진입했죠. 61선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여러분은 이거 보고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RSI가 데드크로스가 앞에 나 있고 이미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최근 것도 나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선. 어떻게 들어가느냐? 공매도 하면 좋은데 여러분은 공매도가 안 되니까 이미 이렇게 준비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앞에 저런 것도 분석하고. 그래서 공매도 세력의 매물 저항대. 그러니까 저항선이죠.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네. 손익이 플러스로 바뀌는 구간인데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떨어질 때 내가 샀어. 올라가. 평균 단가 이상으로. 이게 뭐합니까? 그렇죠. 올라갔다가 밀렸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이게 지지선이죠. 매물대. 내가 산 가격에 지지시켜주는 거. 떨어지려고 하면 끌어올리고 세력이. 이게 지지선인 거고 공매도니까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갈 때 콱 밀어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항선이죠. 자, 접수가 되셨나요? 그러면 그렇게 공매도 세력 분석을 여러분이 이제 일정 부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공매도 이거는 이제 방금 보셨던 겁니다. 아까 이 부분이 20% 떨어진 거. 이번 연도 6월 달. 그렇죠? 네. 앞에서 미리 때려놓죠. 주가 올라올 때 왕창 때려놓잖아요. 올라올 때, 주가가 올라올 때 이 때리는 거 보세요. 이거 밀집으로. 왕창 때려놓고 3만 5, 6천 원 평균. 그러고 나서 3만 3천 원 깨지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또 본격적으로 수익 구간에서. 그래서 수익을 잘 벌죠.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질 때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리죠. 왜? 싸게는 안 때리겠다는 거죠. 단가만 떨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때리고 있죠. 이제 죽으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투매를 유발시켜 보겠다.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제 반등 나올 때 특히 세게 때려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매도를 우리가 왜 분석하는 겁니까? 떨어지는 쪽에서 먹겠다?
그건 단편적인 거죠. 떨어지는 쪽에서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주가가 올라가다가 밀릴 때, 이럴 때 앞에서 계속 떨어졌잖아요. 옛날에 1000주 사고 500주 사고 200주 사고 올라가도 사고 밀려도 사고 대시세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나는 긁어 모으겠다. 그런 전략이잖아요. 그걸 시세에 상관없이 이 종목은 대세 상승이 한번 나온다. 아직 본질 가치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계속 사는 전략인데 돈이 나올 것이 없잖아. 삼성전자 7만 원이었는데 이미 여러분들 전 재산 다 연끌했잖아. 그리고 나는 장기 투자다. 좋은 주식은 우량주는 사야 돼. 그래야 큰 돈 벌어. 겨우 6개월 사고 혹은 1년 사고 8만 원에서 7만 원 깨지니까 6만 9천 원 깨지니까 6 곱하기 3, 6 곱하기 3 그러죠. 그렇죠? 왜? 이미 돈이 다 소진됐어. 그렇죠? 그래가면서 장기 투자는 미국에나 있는 말이래.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저런 거 없겠어요? 다 있죠. 여기서 벌어서 이렇게 해서 벌어놔야 계속 이렇게 나중에 이런 큰 가격 매력이 왔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떨어질 때 지금 HMM으로 벌어놔야 여기서 벌은 거 갖고 삼성전자 계속 사는 겁니다. 그냥.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자꾸 쌀 때 사놔야 나중에 큰 시세가 나오는데 이미 이 종목 어때요? 대변곡 61선 아래로 이미 꼬꾸라졌을 때 1번 지점 1번 지점 꼬꾸라지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가 고점에서 RSI 지표가 75 이상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잖아요. 주가가 떨어질지 올라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1번 지점에서 뭐가 나왔어요? 역배열이 지금 거의 1년 6개월 만에 나온 거잖아요. 이걸 무시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2월 달에 정배열 됐다가 2021년 7월 중순에 역배열이 나왔어요. 거의 6개월 만에. 이걸 무시해요? 아니죠.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몰라. 다만 앞에 딱 보니까 이미 2달 전에 뭐가 나왔어요? 5만 1,000원일 때 RSI 지표가 데드크로스가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과매수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역배열이야. 뒤에 건 몰라. 근데 앞에 건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앞에 1번 RSI 과매도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역배열. 볼 것도 없이 때려야 된다고 그랬죠. 얼마? 가격을 딱 보니까 45,000원이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여기 온 거죠. 아까 6월 달에 31,000원에서 떨어진 거. 역배열. 그런데 여기 마찬가지 역배열 앞에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 RSI 75 과매수 영역에서 데드크로스 아까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35,000원에 있었죠. 무조건 여기도 매도죠. 그 지금 여기 이제 23,800원, 23,600원 여기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내가 들어갈 건가 말 건가 분석해 보니까 공매도가 아까 또 이렇게 있잖아. 최근에 이틀간. 그러면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세력을 분석해서 아까 여러분들하고 봤던 부분, 여기 나오네요. 앞에 과매수 37,600원에 과매수 위에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자, 그리고 여기서 최근에 35,000원에서 아까 20% 떨어진 점 살짝 과매수 나왔네요. 그렇죠? 75 데드크로스 나오고 여기에서야 이제 드세요. 과매도인 다음에 살짝 들어오고 RSI 지표를 그래서 잘 활용해서 매도와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럼 공매도를 주식 선물을 추세 매도로 끌고 가면 어떠냐? 괜찮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식 선물은 매월 만기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식 선물을 방금 HMM 23,000 아까 장중에 제가 샘플로 뽑아본 겁니다. 거래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잘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샘플로 본다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방 포지션이죠. 매수가 아니라 이제 매도죠. 주식 선물을 매도로 하방 포지션이니까 100계약을 합니다. 주식으로는 몇 주예요? 1000주를 마이너스 하방 때린 거죠. 23,500원에 매도를 하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니까 지지선이 21,000원이에요. 최근에 저점이. 그래서 23,000원에 매도를 마이너스 부호를 갔죠. 매도를 때려서 21,000원에 매수를 하면 주당 2,500원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몇 주를 때린 거예요? 100계약을 매도를 친 거니까 주식으로는 1000주죠. 주식 선물 한 계약은 주식 10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1000주, 매도 1000주를 때렸기 때문에 공매도처럼. 근데 파른 가격에서 산 가격이 마이너스 2,500원이잖아. 23,500원, 21,000원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너도 마이너스 부호, 너도 마이너스 부호니까 사실은 플러스 부호로 바뀌죠. 그래서 플러스 250만 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수익이 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왜 그냥 수식으로 이렇게 부호 안 붙이고 하면 되는데 왜 붙여주느냐. 여러분은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한 종목만 할 때는 젊은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미래가 창창합니다. 엑셀에다가 프로그램을 지어서 만들면은 컴퓨터에다 물리면 자동으로 얘가 계산이 돼요.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중에 이 부호 하나에 따라서 HMM은 때리고 페노션은 산다든가 이런 어떤 같은 운수업체 내에서 합성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수식으로 다 어차피 만들어져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돼요. 다양하게. 그러면 끊임없이 계속 굴러가게 돈을 벌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250만 원이 수익 구간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손익 계산해 보면, 네, 그렇죠. 방금 마이너스 250만 원, 마이너스 1000주. 그래서 플러스 25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보니까 플러스 250만 원으로 바뀌었죠. 수익이 돈이 벌었다는 거예요. 250만 원을 가지고 21,000원의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HMM을 산다고 봐요. 벌은 돈으로 사는 거죠. 몇 주 삽니까? 119주 사죠. 한 달에 한 번씩 만약에 그러면 HMM이 3만 원에서부터 앞으로 10,000 원까지 내려간다. 남들은 욕하고 곡소리 나고 하겠지만 여러분은 그때마다 계속 주식을 저렇게 모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1000주를 모아갈 수 있겠죠. 만약에 8달이라든가 한다면 1년 한 번에 안 빠지잖아. 나중에 얘가 올라와. 여러분 3만 원도 가고 5만 원도 가고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사실 산 거죠. 자, 접수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걸로 이 대변곡점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HMM의 가장 좋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현재 11조입니다. 12조 가까이 되는데 1년에 얼마 버느냐? 이번 연도에 10조 원 정도, 10조 8천억 벌어요. 벌써 6조 원 달성했습니다. 상반기. 1, 4분기에 3조 원 벌었죠. 영업이익이. 그리고 2, 4분기 2조 9천억. 그래서 벌써 6조 원 넘게 벌었어요. 시가총액이 12조인데. 그러면 이 주식 떨어질 때마다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 독과점 기업, 가격 매력이 있고 기간 조정도 듣고 있다. 이런 종목은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꼭 HMM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다른 종목을 주식 선물해가면서 이런 종목을 계속 모아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그렇죠. 떨어질 때마다 우량주를 끊임없이 매수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의 돈이 생긴 겁니다. 건물이 없어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9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